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들은 방역을 끝내고 다시 개장해도 일반 손님들이 감염을 우려해 잘 찾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식당을 직접 찾아 안정성을 홍보하는 등 나눔 소비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오늘 순천의료원에 이송됐습니다. 이번에 이송된 환자는 30명으로 환자 입원에 따라 순천의료원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대교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됐던 오염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간 갑을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빠르면 9월쯤 적용될 예정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1년 동안 2,500번 넘게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했다는데 건설사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들이운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식당, 상점을 비롯한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나눔 소비와 착한 임대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 영역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순천의 한 식당. 손님의 발길이 줄어든 식당에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시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이른바 나눔 소비에 나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가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사무실 주변 식당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임대료 인하도 공공시설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순천지하도상가, 시내몰의 사용료 납부가 유예됐고 관리비도 40%가 감액됐습니다. 웃장과 아랫장 두 개 전통시장의 사용료도 50%가 감액됐습니다. 한 달치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의 일부를 인하하는 건물주도 순천 지역에서만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관건은 민간 영역으로 추가 확산 여부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상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혜택이 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불안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지역민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움직임이 상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순천의료원에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인 순천의료원에서 오늘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경증 환자 30명이 이송돼 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에도 대구 지역 경증 확진 환자 30명이 추가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순천의료원은 오늘부터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일반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한편 응급실도 최소 기능만을 유지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순천 확진자의 접촉자 전원이 2차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순천 20대 여성 확진자의 가족과 일반 접촉자 11명 전원을 2차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접촉자들이 2차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주거 밀집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 집회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여수 거주 확진자가 완치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확진자로 판정돼 입원 치료 중이던 22살 A씨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뒤 여수로 돌아와 집에서 자가격리 중 28일 여수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고흥군이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 급식이 중단돼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 14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기 기간 동안 지역 아동센터 신청자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에게도 급식을 지원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수에 주둔하는 육군 부대가 군 차량을 투입해 지역 일제 방역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여수의 31사단 정철대대는
어제 자체 제독 차량 2대와 앰뷸런스, 부대원 15명을 투입해 여수 지역의 일제 방역 활동을 도운 데 이어 오늘은 여수 엑스포역 방역에도 참여했습니다. 사단 관계자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맞아서 지역사회의 방역 활동에 군도 함께하고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측정 대행 계약에 공공기관이 개입하고 측정 대행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 간의 갑을 관계였습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일감을 받기 위해 기업 측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관여하게 됩니다. 즉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 대행 계약 관리기관이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장 규모에 비해 측정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1종과 2종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경우 전남 지역에서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8.3%인 200여 곳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계약 건수가 몇만 건 이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 사업장들은 반드시 그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웬만한 그 대규모 사업장들은 그럼 다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개정안은 이와 함께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배출 업체뿐만 아니라 측정 대행업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또 기술자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되지만 측정 대행계약 관리기관을 활용하는 규정은 기관을 선정하고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있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LG화학 여수 용성공장 등 2곳이 환경당국이 지정한 녹색기업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불거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 등과 관련해 LG화학 여수 용성공장과 LG MMA 여수공장에 대해 지난 4일자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 저감 정책 등을 시행해 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역 환경청이 평가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의 경선 재심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의 논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해당 선거구의 경선에 새로 편입된 해룡면 유권자와 권리당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권향엽 예비후보자의 재심 청구권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승리한 서동용 예비후보자는 상대가 경선 전에 참여 범위를 두고 항의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중앙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호남 공천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수 을 선거구에 심정우 전 호남대 초빙 교수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에 천하람 변호사를 각각 단수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특히 여수 을 선거구의 경우 민생당 주승용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만 출마군으로 뛰고 있어 새로운 후보군 형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생당 황주홍 의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농수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생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5일 정부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 분야인 농식품 분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농축산식품부가 채택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 변경 계획도 수출, 유통, 외식업계에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추경심사 과정에서라도 정부 정책자금 상환 기한 연장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동안 화재 경보기가 2,500번 넘게 울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작동으로 밤낮 없이 울려대는 경보기 소리에 입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건설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불이 났으니 대피하라는 방송도 나옵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피난 통로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3시 20분. 하지만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린 건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11시 10분. 피난 통로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한 횟수만 2,500여 건. 하루 평균 5번 꼴입니다.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자 관리사무소는 아예 경보기를 꺼놓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계속 화재가 나도 이제 오작동이니까 바람이 안 나가게끔, 사이렌이 안 나가게끔, 비상방송이 안 나가게끔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린 거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올해 경보기를 다시 작동시키자 하루 2~3번씩 울리는 경보음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비실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경비실하고도 연락 안 되고 이제 불안하고 애들도 있다 보니까 또 오류구나 이제 이렇게 안심하고 또 잠들면 또 울리고. 지난 1년 동안 오작동을 일으켜 교체한 화재 감지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교체를 해도 또 오작동이 발생한다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울리게 되면 입주민들은 이제 안 나오시고 그냥 경비실에 이렇게 인터폰으로 한번 문의하는 정도밖에 안, 공문을 2번을 보내서 조속한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건설사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요즘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화재 경보기에 습기가 차 오작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오작동이 발생한 화재 경보기는 교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호인 쪽에 이제 일부 이제 결로 문방울 매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기나 좀 이렇게 좀 후면은 해가 넘어갈수록 많이 줄거든요.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화재 경보기. 하지만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반복하며 되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반칙과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 여당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한편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의당이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거대 양당의 지배체제를 바꾸는 등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태풍과 폭우 등으로 하천의 토사가 쌓이거나 시설물이 부서질 경우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관내 170여 곳의 하천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안 정비와 퇴적토 준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특히 이번 하천 관리 사업으로 친수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검정고시 일정이 한 달 가까이 연기됐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다음 달 11일 치를 예정이었던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오는 5월 9일로 변경하고 합격자 발표도 6월 2일로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응시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의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가들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읍과 중마동 등에 위치한 고위험 사업장과 다중이용 시설들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주말까지 마을별 협조를 통해 지역 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최근까지 영업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2,100여 곳에서 방역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봄철 안개가 짙게 끼는 농무기를 맞아 항행하는 선박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3월부터 7월 사이 전체 해양 사고의 40%가 집중된다며 항해 전 기상 확인과 안전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경은 농무기를 맞아 사고 다발 지역에 구조 인력을 최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